자, 오늘 주제는 의식 확장의 기술이에요. 의식 확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못 보면 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의식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어. 의식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생과 사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있어요. 의식은.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범죄자들은 어떤 현상을 굉장히 작은 시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범죄자는 저놈을 죽이고 싶어라는 마음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한 곳에 딱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아주 좁아진 시야에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건, 그 상황에서만 의식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의식은 언제나 모든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내가 속이 좁아졌다,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할 때는 시야가 아주 좁아진 걸 말하는 거야. 그때 의식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한테 피해가 또 올 수도 있고 후회가 올 수도 있고 잘못된 걸 나중에 반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편협한 상태를 말하고,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건 조금 더 넓은 수준으로 시야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돼서 기절해가지고 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의식이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꿈을 꾸든지 뭐 아니면 또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의식이 있는 거니까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고수들 그리고 선각자들, 그 오랫동안 이제 그 내면 수련을 좀 해오신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각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죠? 이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대단하다, 고수다, 선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이나 아니면 그게 보이지 않게 무의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이 조금씩 이제 깨어나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좋은 정보나 좋은 책들로 계속 이제 지식과 지성과 지혜를 쌓아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거죠. 많은 선각자들이 이미 그것들을 펼쳐놨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수준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의식 수준이 커지지 않고 의식 수준이 수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현상을 우리가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시야가 좁아지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용기 내고 희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그거를 자기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무너지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무너진 상태에서 장시간 있다 보면 마이너스 파동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배하니까 병과 사고가 나기 좋은 상태에 주파수가 생겨요. 그러면 병과 사고가 생기는 주파수 때가 있어요. 그 주파수 때에서 우리는 더 큰 일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안 좋은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단식원에 오는 분들은 주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힘든 일. 그래서 뭐 10kg, 20kg가 괜히 찐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겪고 이게 막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막 절제력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살이 찌거나 어디 병이 나서 단식원에 오니까, 힘든 일을 좀 겪고 나서 그런 일을 단식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름 살려는 방법들을 찾아서 방법을 찾는 건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들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제가 방송이든 제가 실제로 단식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이제 안타깝거든요. 저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을 봤는데, 30대 젊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산책하다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괴사가 됐대요. 근데 이제 심장만 괴사된 게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에도 혈전이 막혀가지고 다리가 썩기 시작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다리가 검은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것도 쓰러진 지 며칠 사이에.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담담하고 성격이 웬만하면 좀 받아들이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 잘라낸 걸, 다리 마사지 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그거야. 다리가 자르기 전에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리도 아프고. 근데 다리를 잘라내니까 그 통증이 사라지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산소호흡기 끼고 숨을 못 쉬었었는데, 수술을 해서 이제 다리를 잘라내고 나서는 너무 숨 쉬는 게 편해지고, 그러니까 다리 없지만 그 다리를 뭐 이렇게 보조기를 끼고 걷는 모습들 이렇게 사진 올리면서, 그러니까 행운이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거죠. 다리는 잘라냈지만 자기는 살은 거지. 이거를 억울해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겠지만 거기서 기쁨을 또 찾아내시더라고. 젊은 친구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거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억울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무사히 잘 넘겨서 많은 사람들 희망이 줄 거예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고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영상이 많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이게 이 사람이 스스로 의식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확장이 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저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것 같아요. 황당하지. 그러겠죠.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안타깝고, 근데 이제 그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요. 막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생겨요. 막 화났다가 슬펐다가 자포자기했다가 무기력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시간에 무기력했던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꺼져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약간 좀 그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면제랑 우울증 약 같은 거.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우리 걸어 다닐 때 보면 정말 눈이 풀려가지고 멍해요, 멍해.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레벨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의식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글을 좀 정리해 봤더니 일단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 확장이 그냥 안 돼요. 어, 전제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알다시피 건강 수준을 끌어올려 놔야 돼요. 세포의 건강 수준을 좀 끌어올려 놔야 돼. 그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물, 공기, 소금, 해독, 기통, 명상. 요게 몸에 조금 이제 적응이 돼야 돼요. 그게 100일이 최소고 한 1년 정도는 잡고 꾸준하게 산소도 채워놓고 그 산소는 어떻게 채우는지 알죠? 공복에 두들기, 네온 샤워. 온몸 두들기고 냉온 샤워하고 단전 호흡하고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제가 찾아봤을 때. 음. 뭐 달리기 해도 돼요. 공복에. 가볍게 산책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좀 더 효과 좋은 거는 단전 호흡, 그다음에 냉온욕, 그다음에 어, 온몸을 두들기는 거. 이게 제일 빨라요. 산소 공급에는. 그 다음에 물하고 소금을 같이 한 잔씩 매일 마시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면 두 잔까지 늘리시면 돼요. 아주 3분의 1티스푼 물에 타서 물, 공기, 소금, 해독 하루 뭐 24시간 단식이나 반나절 단식을 뭐 간헐적으로 해도 되고 해독이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건강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거나 뭐 우리 분이 알고 있는 건강식품들을 먹는 것도 해독이 되는데 아니면 생식 같은 거 공복에 생식만 먹는 날 이렇게 만들면 해독이 좀 잘 되죠. 그 다음이 이제 기통은 이제 여러 가지 기공법들을 좀 해야 돼요. 그 발끝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어, 교정도 포함이 돼서 꼬리뼈치기 제가 발끝치기만큼 좋은 게 꼬리뼈치기거든요. 꼬리뼈치기도 상당히 좋고 기통이에요, 기통. 그것도 다 공복에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공복에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한 10배 이상 효과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공복, 그 다음에 명상 얘기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건 15초 명상. 감정 변화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에고가 강해질 때마다 15초 명상. 이런 거 계속 얘기했던 것들 하시면 좋고 그래서 건강 수준을 좀 끌어놓는 게 이제 의식 확장의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의식 확장의 전제 조건 중에 두 번째는 다 얘기했던 거예요. 지적 수준을 높여놔야 돼요. 지적 수준. 지적 수준이 낮으면 이게 일단 머리에서 막아버려요. 의식 수준 자체가 확장이 안 돼요. 지적 수준을 높여놓는 게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주파수대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자꾸 몸을 이렇게 세포들을 깨워야 돼요. 그럼 지적 수준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들 강의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쇼츠에도 좋은 얘기가 핵심만 탁탁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는 되게 좋은 시대가 왔죠.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고 그 책에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좋고 사람한테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좋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캐치해서 의식 수준을 높여놓고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해가 됐는데 행동이 전혀 안 돼. 그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점점 많아져요. 아는 거. 아는 건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은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아는 게 약이 아니에요. 아는 걸 내 걸로 만들어서 생활화 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지혜라 그래요. 내 거가 됐을 때를 지혜라고 하고 그냥 아는 것만 많아. 그래서 어지간한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한테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머리가 든 건 많은데 뇌 정보는 많은데 지혜는 유전 정보거든요. 이 몸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들 좀 가지셔야지 그 전제 조건이 완성이 돼요. 세 번째가 에고의 힘을 빼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놔야 돼요. 에고의 힘을 빼는 연습. 그러니까 에고가 뭔지는 아시죠? 간단하게 생각과 감정의 인격화. 그리고 내가 그거에 에너지를 계속 줘서 내면에 힘이 생긴 거야, 힘. 근데 에고 자체는 이미 애초에 허상이에요. 우리 거기에 힘을 실었을 뿐이야. 나는 빵이 좋아. 이 에고가 수십 년 동안 생기면 이 빵이 좋아라는 게 세포가 돼요. 그럼 빵을 보면 이 세포들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야. 그 중독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에고의 힘이죠. 에고가 나중이 되면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괴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에고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에고를 놓는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그러려면 이제 에고가 실제가 아니다라는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에고가. 내가 빵을 좋아하지만, 빵을 좋아하는 내 안에 에고가 있을 뿐이야. 근데 에고랑 나랑 일체화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본래 사랑이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에고가 작아져요. 근데 내가 빵 좋아할 때, 빵에 빠져 있을 때는 빵 좋아하는 에고가 내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폭식한 친구들, 아니면 뭐, 분노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강박증 있는 친구들. 아니, 그 서러움 같은 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지? 계속 서러워. 서러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완벽한 거예요.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은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은 건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인생에 대한 동경이 생겨요. 문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 최선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에라 씨가 이해가 되나? 뭐 나는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까 이게 최선이겠죠? 수미 씨는 이해가 돼요? 어, 이해가 된다는 느낌보다요. 그냥 엊그저께 그냥 들었던 생각이 그냥 내 지금의 이 인생이 그냥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냥 어떤 뭐 고통이든 사건이든 뭐든 헤쳐나왔던 과정이든 과거든 뭐든 그냥 나의 지금 이 순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지금 나의 인생이 최선이다라는 그 말과 이게 상통한가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이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 착각이 왜 자꾸 일어나면, 이게 뭘 욕망하는 에고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도 있어야 되고, 뭐 실망도 있어야 또 다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실망도 있어야 되고,
그 절망도 있어야 돼요. 인생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희노애락이고. 근데 이거는 이게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나는 완성된 인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다만 이 최고의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에고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를 활용하고 에고를 관찰해서 에고를 통해서 깨닫고 에고를 통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없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가 없어요. 에고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생각 감정이 없으면 무슨 인간이 아니지. 생각 감정이 항상 있어야 되고 다만 이것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괴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무기력해기죠. 나를 막 저 구렁텅이로 늪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노란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미 씨가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Life is beautiful.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기적이에요.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수없이 많은 그 나를 흔드는 에고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다리가 내가 잘려.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다리가 갑자기 절단해야 돼. 다리가 잘린 인생도 나고 다리가 잘리지 않은 인생도 나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리가 잘릴지 그러니까 혈전이 내 심장을 막을지 다리 혈관을 막을지 모르잖아요. 30대인데 뭐 혈전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거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라도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연이고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들이 일어나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 아름답다는 진실을 방해하는 많은 에고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과하려고 하다가 에고들, 현상에 끌려가 다니는 에고들, 현상을 믿고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현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두려워하는 에고들이 이 현상을 믿어요. 현상을 믿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의식 확장이 안 되고 멈추는 거야. 멈춘 지가 오래되면 정체되니까 정체되면 썩는 거야. 생명은. 모든 생명, 이게 이 체액이나 혈액이나 뭐든 암도 정체돼서 생기는 거고 정체되면 썩는 거야. 썩으면 이제 퇴보 되는 거죠. 근데 퇴보도 완벽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그 에고를 만나서 무너져요.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슬픔, 우울함, 절망감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꽃이 피어나거든요. 이 꽃이 피어났을 때 이 꽃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통과해 나가요. 이거 에고고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인 거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지. 한 3년 정도는 우울증에 있어야 그 사람이 좀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됐고 한심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완벽한 그 사람의 무의식하고 그 사람의 우주가 합작으로 만든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평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또 포함해서. 그 사람도 그 아픔 속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형성이 됐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우리가 의식학자, 저 사람 의식 수준이 낮아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 시기에 있을 때 평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꽃을 피게 될까? 이걸 지켜보는 거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와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아래서 깨어나려고 할 때 밖에서 좀 두들겨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결국에 안에서 깨야지 아래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남이 의식 확장이에요. 아래서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의식 확장할 수 있는. 잔잔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에고 속에 막 휘둘리다가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도 그 사람들의 무의식의 선택인 거지. 그 사람의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색깔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다 틀리다. 다 다르고, 중요한 건 나죠. 내가 어떻게 길을 가느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환상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 다 환상이에요. 제대로 된 해석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환상이야. 그러니까 남들을 뭐 잘났네 못났네 저 사람은 안타깝네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나 잘하자가 결론이고, 그럼 나의 의식 확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의식 확장. 그럼 지금 얘기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 수준을 높일 것, 두 번째는 지적 수준을 높일 것, 세 번째는 에고의 힘을 뺄 것. 이 세 가지가 의식 확장의 전제 조건이야. 이게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식 확장의 문이 활짝 열려요. 어느 순간. 그 기술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에고는 그냥 해석이야. 실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키워 놓은 거야. 여러분 강아지 키우듯이 여러분 에고를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에고는, 강아지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먹이를 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길 가는 강아지 보면 아무렇지도 않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강아지야 이렇게 내가 만든 거지. 그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강아지들은 어떡하겠어 우리가. 근데 그 강아지가 내 강아지가 되면 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산다니까. 착각을 만들어내야. 어떤 사람은 강아지 20마리씩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가지고 에고에 빠져가지고 하나하나의 강아지가 에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의식 확장을 하겠지. 근데 에너지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많은 에고들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가지고 에너지 성분가 엄청나요. 에고 하나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진 빠져가지고 병 걸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이해라도 하고 있어야, 내가 에고에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하루 종일 쏟았구나. 자식도 에고예요.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에고라고. 자식이 에고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욕심,
잘못될까봐 두려움, 이게 다 에고라고. 그러니까 자식 하나 키우니까 얼마나 많은 에고가 생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은 에고 덩어리예요. 거기에 지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에고는 허상이구나. 착각이구나. 나의 해석이구나.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은 완전하게 100% 정확한 해석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고수라 그래도 성각자라고 그래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고들을 관찰하시고 에고의 힘을 빼세요. 나한테는 이거 뭐 빵 좋아하는 에고가 있구나. 나한테는 자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에고가 있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순간 알아차림이 되면서 내 크기가 살짝 커지는 거야, 살짝. 근데 문제는 살짝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살짝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이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월등하게 커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전호흡이나 명상, 참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에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흘려버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명상의 힘이, 그러니까 무아잖아요. 아가 에고거든요. 무아 상태의 체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전호흡까지 같이 하는 거죠. 중심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붉은 밭이라고. 아랫배에 태양이 있다. 이 태양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꺼지고 있으면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몸이 쭈글쭈글해도 태양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랫배에 있는 태양은 육체, 정신, 영성을 다 포함해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힘이 커져야 아랫배에 있는 태양이 커지겠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90대에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죽은 일본 스님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90대인데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고 이렇게 좌선한 상태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병이 없이 죽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좌선하는 상태로. 이 사람은 태양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다음 수준, 다른 차원으로 간 거예요. 이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병들어서 중환자가 된 다음에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고에서 사고 자체가 갑자기 확장이 된 거죠. 시야가 커진 거야. 이게 의식 확장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리가 잘려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를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 의식 확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 확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식 확장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꽃이 피어도 바로 져버려. 찰나에 그냥 쑥 사라져. 자, 그럼 의식 확장의 기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안에 다 들어있고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언제 효과를 많이 발휘가 되냐면 힘들 때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의식 확장을 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없이는 이 방식이 도움이 되지만 아주 조금 성장을 하는데 확장이 조금 일어나요. 근데 조금 일어나는 것도 좋은 거지.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거, 의식 확장되는 것도 좋은 거고, 내가 이제 다운이 됐어. 에너지 수준이 떨어졌어. 의식 수준이 막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훅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기술. 자, 첫 번째 기술. 이건 역시 꿈이로구나. 이 역시 꿈이로구나.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맞는 방법이야. 문장은 여러분이 좀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이 사건, 이 경험이 꿈이로구나.
라고 외치세요. 자, 이거 외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쳐도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같은 문장인데 아, 이 역시 꿈이로구나.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내면에서 올라오든 외부에서 현상으로 일어나든 아, 이 역시 꿈이로구나. 근데 그 전에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놔야 돼요. 진실 공부. 그러니까 지적 수준. 그러니까 세포가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세포에 힘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에고의 힘을 빼놓고, 요 작업을 꾸준히 해놓으세요. 그게 이제 몸만 케어하는 목적이에요. 계속 이 연습을 좀 해놓고 있다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아, 이 역시 꿈이로구나. 하면서 분리가 되면은, 그때 만약에 충만해지잖아요. 이 문장 하나에. 그러면서 이 슬픔이나 이 고통이나 이 두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크기가 돼요.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 이게 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기술이더라고. 자, 이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원래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다 끝나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사랑을 방해하거든요, 현실. 현실에 대한 해석들이.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현상이 너무 막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거든요. 그죠? 지금 막 빚을 지고 있는데 사랑이 어렵지. 애가 아픈데 사랑이 어렵지. 남편 때문에 막 맨날 싸우고 있고 막 저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사랑이 어떻게 돼? 근데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구나.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랑만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뭐 사기를 당했는지, 뭐 도박을 했는지, 뭐 사랑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만 보려면 내가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걸 완전히 깨달아야 사랑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이든 그 사람이 나의 일부고 그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하세요. 애매한 사랑을 자꾸 하니까 힘든 거야. 자, 음악가는 음악만 해야 돼요. 미술가는 미술을 하면 돼요. 근데 미술가가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미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에다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여력으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술가가 이 작품을 파는 데다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면 이 사람은 미술가가 아닌 거예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부부한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죠? 저는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내가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와요. 나중에. 아니면 반대가 될 수 있죠. 와이프가 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때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약해지지 않으려고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지는 중이에요. 계속 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내 크기보다 작은 사건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크기가 작으면 내 크기보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너진다니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한번 무너지면 또 몇 년 몇 년 그냥 소비되잖아요.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귀한 인생을 하루라도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 자신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아플 때도 저는 사랑으로.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죠. 그 최선이 내 에고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내 에고는 뭐 돈도 벌고 싶을 거고 사업 단식원도 하고 싶을 건데 와이프를 돌봐야 된다면, 근데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큰 사랑에서 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게 지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거를 잘 해내고 싶어요. 그거를 사랑으로 하고 싶어요. 그걸 신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귀하니까. 이 귀한 인생을 슬픔이나 미움이나 억울함 같은 걸로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쥐어 짤 때, 나를 누가 쥐어 짤 때 사랑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게 욕심일까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당연한 거야. 욕심은 에고가 부리는 것들을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지. 빵 하나 더 먹고 싶어. 이런 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지. 배부른데 계속 먹고 싶어. 이건 욕심이지. 근데 내가 내 자식을 낳았잖아요. 내가 선택한 아내잖아요. 지금 몇십 년째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렇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딨어.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기술은, 이 역시 꿈이로구나. 이거를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연습을 해놔야 돼. 시뮬레이션을 해놓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역시 꿈이로구나. 근데 좋은 것도 꿈이에요. 기쁜 일도 꿈이에요. 꿈을 즐기시면 돼요. 로또에 당첨되면 그것도 꿈이에요. 즐기시면 돼요. 대박이 나면 그것도 즐기시면 되고. 근데 고통도 꿈이라니까?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즐긴다기보다 뭔가 거기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깨닫는 즐거움. 그거를 즐기시면 돼요.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많은 깨달음들. 그리고 내가 고통이 있어야 내 삶의 진짜가 되거든. 삶이 약간 단단해지고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야. 고통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을 의식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건 꿈이로구나. 꿈이지만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발견할까? 어떤 아이디어를 또 발견할까? 거기에 집중하시고 현존하시고 몰입하시고 하다 보면 그때 의식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시야를 좀만 넓히면 너무 작아지거든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식 확장 기술 중에 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가잖아요. 제가 북한산에 가서 아래 동네를 내려다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조그맣더라고. 집도 사람도. 야, 내가 저기서 아둥바둥 멀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이러면 의식 확장이 확 일어나죠. 그래서 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산에 가면 자연이 세포가 주파수가 자연 상태로 가까워지잖아요. 나무들, 흙, 막 이런 하늘. 그 상태에서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집들, 사람들을 보면 내가 엄청 커진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엄청 작았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도 의식 확장의 기술인 그런 식으로 기술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은 이 역시 꿈이로구나. 그러려면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과장되고 얼마나 내가 두려움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게 되는지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걸 빨리 깨우쳐야 돼. 그래야 이 역시 꿈이로구나. 우리 인생에는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는 자꾸 착각을 일어나요. 난 힘들구나. 근데 힘든 시기 지나야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또 너무 거만해져요. 나 원래 잘났구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노애락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인생을 초월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는 인생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주로. 자, 두 번째 의식 확장의 기술. 이것도 그냥 외워두세요. 이게 당장 그거를 써먹을 때 활용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 문장에서 힘이 나오는 순간을 느낄 날이 올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이다. 나는 지금 사랑이다. 자, 이 전제 조건을,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분히 내면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건강 수준, 지혜 수준, 그 다음에 에고의 힘 빼기.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나는 지금 사랑이야. 이 상태로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전환을 해버리세요. 레벨업을. 바로. 최근에 어떤 분이 단식원에 와서 저한테 막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힘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남자를, 그러니까 유부녀인데 젊은 남자를 알게 됐대요. 근데 젊은 남자가 자기를 너무 대시를 한대요. 너무 매력적이래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선을 안 넘었지. 선을 안 넘었는데 마음의 그 공허함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서먹서먹하거든요, 관계가. 이걸 젊은 남자가 자꾸 채워주니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자식도 있는데 선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다른 여자 젊은 애를 소개시켜주고 있기로 했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바람 피는 사람 엄청 많고 딴 마음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막 이렇게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슬퍼져가지고 눈물이 고여 막 그럼 그럼 사는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야. 뭐 왜 이게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죠. 그분한테는 이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 느낌이. 근데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지금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기는 외로운 상태인데 어떤 새로운 대상에 의해서 이 외로움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한테 큰 위로가 됐었는데 이 위로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이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일으켰을 때는 남편도 사랑이고 이 사람도 사랑이고 자기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서는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의식 확장이 돼서 보면. 근데 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이 외로움을 빼앗긴,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새롭게 얻게 된,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자기가 그 위로받았던 위로감을 빼앗겼던 거죠. 위로감을 빼앗겼다는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한테 이런 설명을 좀 했더니 그동안 했던 사랑은 좁은 시야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좀 했어요, 설명을.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조금 이렇게 미소를 짓고 돌아갔어요. 좀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포 하나가 사랑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하겠다는 힘이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간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드는 거라고. 그 사랑의 힘이 내가 지금 살아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 힘이 엄청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나는 사랑이다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내가 착각, 나를 위로하는 뭔가 사라졌어라는 그 착각. 근데 내가 사랑일 때는 위로가 필요 없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나고 모든 게 하나니까. 남편도 사랑이야. 그 나랑 안 맞는 그 투닥투닥 거리는 그 모습도 사랑이고, 젊고 싱싱한 젊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그 남자를 잔잔하게 이제 달래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사랑인 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확장돼요, 순간적으로. 나는 지금 사랑이다. 나는 언제나 사랑이다.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 전제가 됐을 때, 여러분 힘든 일 생겼을 때, 아니면 뭐 자잘하게 여러분들 거울을 봤는데 뭐 주름이 보인다거나 뱃살이 잡힌다거나 자잘한 거 있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잘한 거에도 여자들은 감정이 되게 기복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잔잔한 편이지만 저희 단식원에 오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복이 커요. 막 갑자기 우울했다가 갑자기 막 화냈다가 행복했다가 막 폭식했다가 단식했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그래도 들리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더 들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감정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을 해놓는 차원에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지. 저도 그래서 하는 거고. 저도 웬만해서는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다 먼지 같은 일이야?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사이즈가 큰 일이 생길 수 있고, 저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큰 일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처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길까 지혜를 찾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완벽한 나고, 이게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죠? 여기에 내가 예고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내 나름의 해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위기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그 새 삶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희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단식원하고 이런 준맘 케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자식들한테도, 자식들한테 제일 저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실하게 단식원을 해왔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제 내면에 채워놨고,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제일 제가 무너지지 않게 저를 딱 받쳐주는 힘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수년 동안 같은 직종에서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라고. 약해질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 힘든 일이 왔을 때는 너무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져요. 이 현실이 무서운 거야. 현실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착각 속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꽃을 피우고, 이 아랫배에 있는 태양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번쩍 차리세요. 나는 본래 사랑이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꿈이야. 여러분 현실에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다 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만 진실이에요. 사랑만이 진실이다. 이걸 제가 30년 전에 카톡 프로필에 써놓고 지금도 있어요. 사랑만이 진실이다. 자, 1시간 다 돼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한 것 같고 정리해서 문자 카톡으로 보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피드백 보내주시면 되고. 문정 씨는 컨디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좋아졌지 컨디션이 갑자기?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물론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그 자연이랑 주파수가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약간 혼자 바다 가서 막 모래사장에 누워 있고 노을 보고 나무 보고 약간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좀 우울함이 클 때는 전혀 감흥이 없고 뭐 약간 어쩌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을 때 아 좀 괜찮아졌구나 느꼈어요. 하여튼 자연 속에서 그 에너지를 좀 파동을 맞춰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어쩌라고 그게 그거예요. 아 이거 꿈이야. 어쩌라고.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 어쩌라고가 되게 중요한 힘이거든요. 어쩌겠어. 뭐 죽겠어. 아니 죽을 일이 있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초월한 말이거든요. 어쩔 수도.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초월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실 그거 하나씩 붙들고 있다가 하나씩 놓는 거예요. 에고들, 그 허상들을 탁 놔야 갑자기 내가 지금 그동안 뭐 한 거야? 몇 년간 내가 쓸데없는 거 붙들고 괴로워했네. 어떤 애들은 특히 젊은 애들 외모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몇 년을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특히 여자 젊은 친구들은 어떤 분들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인간관계 문제, 일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 꽉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나야 단시간에 그거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탁 놓는 시간이에요. 어쩌라고? 좋은 말입니다. 어쩌라고? 이것도 의식 확장의 기술이고 자기만의 문장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확 깨어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아주 강렬하면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걸로 정했지만 문정 씨처럼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의식 확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야. 어쩌라고.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연 속에 있는 게 어딘데. 그죠?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내가 살아있는 게 어디야. 그죠? 뭐 현실적으로 힘들어봤자 힘든 거지.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게으른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야. 모든 인간은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 나름의 완벽함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 완벽함 안에서 나름대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참견하지 마시고, 각자 아름다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나 잘하면 되고, 내가 혹시 지금 에고의 허상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부터 깨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